봄에 봄꽃 피듯 당신의 계절엔 당신이 활짝 필 거예요. 자, 이어서 부정사의 동사적 특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상 주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요, 원칙적으로 for 목적격. 이 to 부정사 앞에다가 for 목적격을 쓰는 게 의미상 주어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어가 인성형용사가 나왔는데 to 부정사 진주어 뭐 이런 구조일 때는 5분 목적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형용사 나오면 5분 목적격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조금 여기서 어려운 얘기를 짚고 가야 돼요. 자, to 부정사가 변신을 해요. to 부정사가 변신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 뭐 1단계 to buy it, 그것을 사는 것은 is easy, 쉬워. 그것을 구매하는 것은 쉬워 라는 문장을 썼다고 칩시다. 이런 문장을 썼을 때 이걸 1단계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합시다. 1단계라고 약속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to 부정사가 그냥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게 지금 1단계. 그러면 2단계라는 건요, 가주어 입 박아놓고 주어가 긴 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it is easy 해놓고 to buy it 해서 진주어로 뒤로 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때 2단계부터는 정확하게 의미상 주어를 일반적으로 써줘야 돼요. 1단계에서는 to 부정사 자체가 길기 때문에 안 쓴 경우도 되게 많고 하지만, 써도 상관없지만 안 쓴 경우가 많아요. 근데 2단계에서는 거의 꼭 써줘야 돼요. 의미상 주어를 따로 써줘야죠. 뒤로 왔으니까. 그러면 누가 사는 거였어? for me. 내가. 그죠? 내가 그걸 구매하는 건 뭐 쉬운 일이야. 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죠? 근데 이제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는데, 3단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 혹시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요거 좀, 이해가 좀 되게 바꿀까요? 그 인형이라고 합시다. 자, 그 인형을 사는 건 쉬워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나가는데, 3단계의 핵심은 이거예요. 형사 중에 보면, 난이 형사랑 있어요.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하면서 난이 형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난이도를 얘기하는 형사라고. 그래서 난이도를 얘기하는 난이 형사가 있는데, 이 난이 형사가 보어인 구조에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진주가 나왔을 경우,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뭐가?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앞에 is를 없애고,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가주의 is를 없애고,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he dog is easy for me to buy 하고 끝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3단계가 될 때는 이 buy의 목조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음 두 번째, 1단계와 2단계일 때의 투부정사는, 이 투부정사는 명사여였어요. 그죠? 근데 3단계의 투부정사는 부사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요걸 난이형사의 3단계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3단계로 부사가 됐을 때 이게 뭐였어? 이 투부정사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정도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정도. 뭐뭐 하기에. 그래서 인형은 쉽다. 뭐 하기에? 내가 구매하기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조금 확장해서 조심할 게 있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She is hard. 그녀는 어려워. 뒤에 안 돼요? 이 문장 틀린 겁니다. 왜? 난이 형용사는 사람 주어를 쓰면 틀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게 되는데, She is hard for me to meet. 이런 식으로 그녀는 어려워 내가 만나기에 라고
이런 3단계 구조가 됐을 땐 난이 형사라고 하더라도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주어로 보낸 구조가 성립되기 때문에 요건 또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3단계 구조가 성립될 때만 난이 형사의 주어로 사람 주어가 와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난이 형사가 보호로 했을 때는 사람 주어가 오면 틀리는데 이런 예외적인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건 이런 건데요. 자, 그 강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가 수영하기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쓰면 해석상 문제 있어 없어? 해석상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왜? 왜 틀렸어? to swim 이게 문제인데 swim은 자동사죠. 여기 목적어를 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로 보내는 것도 안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틀립니다. 그럼 이걸 맞게 하려면 to swim in 즉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자동사라면 거기에 알맞는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치사가 없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타동사 할 때는 목적어만 없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자동사라면 전치사의 유무 그리고 알맞은 전치사인지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첫 번째 지금 여기 사람 주어 예외를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자동사라면 전치사가 있었나 얘기했습니다. 지금 3단계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거기에 응용 파트로 사람 주어 얘기했고 두 번째 자동사 할 때는 자전 구조가 돼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 이때 난형사들이 다 뭐하고 있어? 보호하고 있을 때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주격 보호를 할 때는 많이 쓰이고 많이 익숙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그는 생각했어요. To learn English hard. 그는 생각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됐지? 투부정사는 오형식 목적어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투부정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맞게 쓰려면 He considered it hard to learn English가 되겠죠. 자,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진목적어인 얘 입장에선 이게 지금 가목적어고, 그죠? 얘가 보어지. 여기서처럼, 그죠? 근데 보어가 뭐야? 난이용사네.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it을 없애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He considered English hard to learn.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지금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이런 구조가 성립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형식 구조에서 MBCFT일 때 진목적어 뒤로 뺐을 때 진목적어 투부정사의 목적어인 이 명사가 가목적어 it을 없애고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난이용사 연관된 투부정사 3단계의 얘기예요. 자, 기본적인 3단계 구조도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응용편인 이런 세 가지 이야기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래도 할만해. 왜 이게 어려워지냐면 투부정사의 변신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방금 전에 누구 얘기했죠? 난이용사 얘기했잖아. 근데 이번엔 똑같이 투부정사의 변신인데 이번엔 인성형사.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To buy him a book. 그에게 책 한 권을 사줬어요. 그죠? 어떤 남자애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애가 가난하다 보니까 책도 잘 못 사고 막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책을 사준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건 어때요? 그 사람에게 책을 사준 건 is kind. 굉장히 친절한 일이었죠? 그죠? 좋은 일이었단 말이야. 인성형용사 kind. 그지? 자, 그럼 얘가 2단계가 되면 똑같죠? 가조 입학하고 it is kind.
해놓고 to buy him a book 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조심할 건 여기 뭘 써야 돼? 의미상조를 써줘야 되잖아. 그죠? 누가 사줬어? 그녀가 사줬어. 이해됩니까? 그녀가 사줬는데 어떻게 써야지? 인상형용사니까 for가 아니라 of 목적격이죠. of her. 됐습니까? 이게 2단계였어요. 그러면 3단계가 되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여기 힘과 어북 두 개인데 둘 중에 뭐가 앞으로 가야 돼요? 힘이 가야 됩니까? 어북이 가야 됩니까? 모르겠죠. 네. 여러분, 인상형용사는요,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의미상조를 보내야 돼요. 의미상조에서 of를 생략하고 이 명사가, 그죠? 의미상조에 있는 이 명사가 is를 없애고 앞으로 튀어나가게 돼요. 얘가. 그래서, she is kind to buy him a book 이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할 때 투부정사는 명사였어요. 근데 3단계 할 때 투부정사는 뭐가 돼요? 부사가 됩니다. 3단계부터는 이제 부사가 돼요. kind 무슨 형용사? 인성형용사. 아까 뭐였지? 판단의 근거. 그녀는 친절하구나.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야? 그에게 책 한 권을 사주다니, 뭐뭐 하다니, 판단의 근거.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얘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를 막 주어로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틀린 것은 이제를 떠는데 걸리면 이제 바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 안 끝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 끝났어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인성형용사는요, 난이형용사랑 좀 다르게 4단계가 있어요. 근데 4단계도 4-1이 있고 4-2가 있어요. 4-1은요, 2단계에서 바로 간 거고 4-2는요, 3단계에서 바로 간 거예요. 핵심적으로 4단계의 구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감탄문 구조입니다. 감탄문 구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감탄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형용사죠. 인격 참, 인성 참 이거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형용사를 감탄하는 거니까 뭐야? 형용사 감탄이니까 how 감탄문을 써야겠죠. how. 그러면 how 감탄문의 순서는 how 형부 주동.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how 다음에 형용사 kind 가져오고 how kind 다음에 주동 it is 하고 of her to buy 블라블라 써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감탄문이 된 거예요. 그때 it is 써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얘를 안 써버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여기 주어 서술 어딨지? 막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장입니다. 다음 4-가 되면 how kind 동일하고 she is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투부정사 to buy him a book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때는 이 she is를 생략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 she가 생략돼 버리면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조가 누군지 모르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잘 생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4단계까지 되는데 이 4단계 구조의 문장이 되면 얘가 문장이 되면 감탄문입니다. 근데 얘가 절로 활용되면 뭘로 활용되면? 절로 활용되면 명사절이 되겠죠. 의문사절이니까. 의문사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성형용사의 4단계까지의 변신이 있기 때문에 이 난이형용사와 함께 정신없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얘는 지금 난이형용사.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이제 봅시다. 전에는 안 배웠으니까 안 보였을 텐데 이제 배웠으니까 보일 거예요. It is easy for me to swim in the river. 몇 단계입니까? 2단계죠. 난이형용사의 2단계. 그러니까 여기 the river가 is를 없애고 앞으로 갈 수도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밑에 문장에선 kind 뭐 인성형용사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마찬가지 2단계고 3단계, 4단계까지 만들 수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의미상주어 얘기였습니다. 자, 이번엔 부정사의 어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어형이 유지되죠. 그죠?
1형식이니까 부사, 2형식이니까 보어, 3형식이니까 목적어, 4형식이니까 목적어 2개, 5형식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어용이 유지되는 거, 동사의 어용이 유지된다는 거 그대로 동일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용에 예외가 있어요. 부정사의 어용에 예외가 있는데요. 부정사는 조금 종류가 좀 더 많아요. 4가지입니다. 동명사에서는 2가지만 있었잖아. 근데 부정사에서는 4가지가 있어요. 부정사의 어용이 어긋나도 괜찮은 경우. 그죠? 첫 번째. 여러분 다 배웠죠? 난이 형용사의 3단계. 난이 형용사 3단계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니까 뒤에 목적어 비워놓잖아. 그죠? 목적어 없어도 인정되잖아. 됩니까? 난이 형용사 3단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외워야 될 표현인데요. It takes 사람, 시간, 투부정사 구조가 있어요. 자, 요 구조는 사형식 구조예요. 얘가 비인칭 주어, 이시 주어고요. 서술어고, 얘가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 구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부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된 구조인데 이 사람 목적어는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됩니까? 쓰면 사형식, 안 쓰면 그냥 삼형식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렇게 될 때 투부정사의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 있잖아. 이게 타동사라면. 근데 이때 이 비인칭 주어 이슬 없애고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갈 수 있어요.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The subject. 그 과목은, 그 주제는, 그죠? long time. to understand. 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주제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에게 오랜 시간을, 그죠? 이해하는데. 됩니까? 그때 understand의 뒤에 목적 없죠? 근데 맞아 틀려? 맞는 문장인 거야. 됩니까? 이게 예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 뒤에 목적 없는데도 인정이 되죠. 이렇게 주어로 왔으니까.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는요, 동명사의 예외 구조와 조금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It is worse ing 구조에서 ing의 목적어가 얘가 없애고 얘를 it을 없애고 앞으로 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걸 본 투부정사도 부러운 거야.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it is worse 투부정사 구조로 쓰면 맞아요, 틀려요? 그냥 틀리게 되겠죠. 왜 틀립니까? 저는 얘기했죠. worse는 전치사적 형용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선생님 투부정사 명사잖아요. 그런데 명사인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못했죠. 그러니까 전치사적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가 틀리는 거야. 이러면 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꾀를 냈어. 어떻게? It is worse while 투부정사 구조가 된 거예요. worse 다음에 명사인 while이 와버린 거야. 됐습니까? 이런 구조가 된 건데 마찬가지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이 투부정사 뒤에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있겠지? 이 목적어가 이 it을 없애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됩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이미 했어요. 술목관계. to ride. 탈차. 이해됩니까? 이렇게 할 때 뭐야? 이렇게 할 때 ride 뒤에 목적 없잖아. 이해되십니까? 뭐 이런 것들. 뭐 a house to live in. 얘는 자동사니까 전치사가 있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난이용사 3단계, 이택 사람 시간 투부정사, 이리지 월스와일 투부정사, 다음에 술목관계 이 네 가지 경우는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없어도 어형이 어긋나도 인정이 되는 예외입니다. 이해되시죠? 꼭 외우고 계시고요. 참고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의 투부정사는 부사입니다. 근데 4번의 투부정사는 형용사죠. 자, 이번에는 시제
부정사의 시제 파트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라는 게 있는데, 단순 시제는 일단 기재 방식은 to 동사원형 구조가 되는 거고, 완료 시제는 to have pp가 돼요. 모양새가 동명사의 그것과 비슷하죠. to가 붙는다는 거, 뭐 ing 뭐 이런 것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양새는 비슷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가 보이죠. 보이는 거 누구야? 그죠? 언제? 현재. 그러면 약한 거 누구? 약한 거? 그. 똑같이. 같으니까 음상 중 없다라 없는 거죠. 다음 같은 시제. 그죠? 똑같이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보기에 약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밑에 구조는 보이는 건 판단되어지는 건 지금이지만 약했던 건 과거에 약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보니까 막 우락부락하고 되게 막 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 되게 섬세하게 약을 막 챙겨 먹는다든지 막 그런 걸 보면 건강에 좋지 않았나 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제가 다를 때 to FPP라는 완료 시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능동태, 수동태가 동일하게 있는 건데요. 자, 원하지 않는 거 누구? 나. 언제? 현재. 그러면 실망시킨 거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꽤 다수의 학생들이 너요 라고 하는데 너는 실망을 당한 존재죠. 그러니까 실망시키는 주체는 실망을 주는 주체는 의미상 주어인 나가 되겠죠. 따로 없으니까. 실망시키는 나예요. 누구를? 너를 실망시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실망시키는 거 능동태죠. 능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따로 있잖아. to 동사원형. 그런데 자,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 거 누구? 나. 언제? 현재. 그러면 실망시키는 거 누구? 여긴 실망시키는 게 누군지 안 나와 있죠. 여기 음상조 따로 없다는 건 누구야? 주제를 주어인데 나는 뭐야? 실망되어진 거지 실망을 준 게 아니잖아요. 실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PP 구조가 된 거고 이렇게 BPP 구조가 되니까 뒤에 따로 목적어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태 개념이 부정사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부사수식인데 투부정사를 이렇게 투부정사 자체를 그 부정할 때 여기 앞에다 not이나 never 같은 이런 부정부사를 써가지고 한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많이들 익숙하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not 투부정사 구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투부정사에서 동사 얘를 수식하기 위한 부사의 위치는 보통 뒤에 써요. 여기서 조심할 건 to와 동사 사이에 여기 부사가 들어가면 문어체에서는 틀리다고 칩니다. 이런 걸 분리부정사라고 해서 구어체에서는 종종 나와요. 그런데 문어체에서는 이걸 틀리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사수를 받는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예문들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알고 참고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정사의 개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걸 본 투부정사도 부러운 거야.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it is worse 투부정사 구조로 쓰면 맞아요, 틀려요? 그냥 틀리게 되겠죠. 왜 틀립니까? 저는 얘기했죠. worse는 전치사적 형용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선생님 투부정사 명사잖아요. 그런데 명사인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못했죠. 그러니까 전치사적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목적어가 틀리는 거야. 이러면 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꾀를 냈어. 어떻게? It is worse while 투부정사 구조가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worse 다음에 명사인 while이 와버린 거야. 됐습니까? 이런 구조가 된 건데 마찬가지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이 투부정사 뒤에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있겠지? 이 목적어가 이잇을 없애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됩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이미 했어요. 술목관계. 됩니까? 뭐 a car to ride 탈차. 이해됩니까? 이렇게 할 때 뭐야? 이렇게 할 때 ride 뒤에 목적 없잖아. 이해되십니까? 뭐 이런 것들. 뭐 a house to live in
얘는 자동사니까 전치사가 있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난이용사 3단계, it, 사람, 시간, 투부정사, it is worthwhile, ing, it is worthwhile, 투부정사, 다음에 술목관계, 이 네 가지 경우는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없어도 어형이 어긋나도 인정이 되는 예외입니다. 이해되시죠? 꼭 외우고 계시고요. 참고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의 투부정사는 1번, 2번, 3번의 투부정사는 부사입니다. 근데 4번의 투부정사는 형용사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지나갈게요. 자, 이번에는 시제, 부정사의 시제 파트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라는 게 있는데, 단순 시제는 일단 기재 방식은 to 동사원형 구조가 되는 거고, 완료 시제는 to have pp가 돼요. 모양새가 동명사의 그것과 비슷하죠. to가 붙는다는 거, 뭐 ing 뭐 이런 것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양새 비슷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가 보이죠. 보이는 거 누구야? 그죠? 언제? 현재. 그러면 약한 거 누구? 약한 거? 그. 똑같이. 같으니까 음상중 없다라 없는 거죠. 다음 같은 시제. 그죠? 똑같이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보기에 약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밑에 구조는 보이는 건 판단되어지는 건 지금이지만 약했던 건 과거에 약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보니까 막 우락부락하고 되게 막 건강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 되게 섬세하게 약을 막 챙겨 먹는다든지 막 그런 걸 보면 저 사람 건강이 좋지 않았나 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제가 다를 때 to pp라는 완료 시제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능동태, 수동태가 동일하게 있는 건데요. 자, 원하지 않는 거 누구? 나. 언제? 현재. 그러면 실망시킨 거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꽤 다수의 학생들이 너요 라고 하는데 너는 실망을 당한 존재죠. 그러니까 실망시키는 주체는 실망을 주는 주체는 의미상 주어인 나가 되겠죠. 따로 없으니까. 실망시키는 나예요. 누구를? 너를 실망시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실망시키는 거 능동태죠. 능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따로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to 동사원형. 그런데 자,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 거 누구? 나. 언제? 현재. 그러면 실망시키는 거 누구? 여긴 실망시키는 게 누군지 안 나와 있죠. 여기 음상조 따로 없다는 거 누구야? 주제를 주어인데 나는 뭐야? 실망되어진 거지 실망을 준 게 아니잖아요. 실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PP 구조가 된 거고 이렇게 BPP 구조가 되니까 뒤에 따로 목적어가 없죠. 이렇게 태 개념이 부정사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부사수식인데 투부정사를 이렇게 투부정사 자체를 부정할 때 여기 앞에다 not이나 never 같은 이런 부정부사를 써가지고 한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많이들 익숙하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not 투부정사 구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투부정사에서 동사 얘를 수식하기 위한 부사의 위치는 보통 뒤에 써요. 여기서 조심할 건 to와 동사 사이에 여기 부사가 들어가면 문어체에서는 틀리다고 칩니다. 이런 걸 분리부정사라고 해서 구어체에서는 종종 나와요. 그런데 문어체에서는 이걸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사수식을 받는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문들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알고 참고해 두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정사의 개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